부탁드리고요. 관계자분들 착석하셔야 되는 분들 착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먼저 감독님부터 순서적으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연출한 곽은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서 한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드린 한영의 친구 정미 오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 언니의 구 룸메이트 이샤오 역의 박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아역의 우정원입니다. 여기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아시안영화제랑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이어서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계속 저희 영화를 초청을 해주시고 계셔서 매우 감사하고 해외 관객분들을 되게 즐겁게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영화가 탈북민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방인이라는 관점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또 평단이나 관객분들께서 공감하시면서 저 영화를 또 찾아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인상적인 또 상영이 있었던 거는, 상영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저희 영화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도 관람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신기했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영화가 이렇게 탈북민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너무 또 무겁지 않고 또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흥미있었던 부분은 저희 영화가 시작되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또 많이 점점점 웃음이 적어지긴 했는데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화를 좀 코믹한 부분이 많은 영화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되게 신선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편 믿을 수 있는 사람 찍기 전에 단편 영화 데자보라는 작품을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화 여자 학생들이 이제 데자보를 붙였던 사건을 보면서 좀 제 안에 궁금했던 내면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탈북민, 한 20대 젊은 탈북민 여성의 주인공을 한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은 사실 제가 탈북민도 아니고 제 주변에 탈북민분들이 있으셨던 건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영이라는 캐릭터를 구축을 할 때 제 앞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제 앞에 이제 두 분의 여성분이 이제 그 계절과 맞지 않는 이제 원피스를 입고 핸드폰으로 막 셀카를 찍으면서 그 일상적인 공간에서 너무나 즐겁게 수다를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한때를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태어나셨던 그 낯선 한국어가 억양이 되게 생경하게 들리면서 혹시 탈북민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 주위에 이렇게 가깝게 그분들도 함께 이 공기 속에서 숨을 쉬면서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젊은 탈북민 여성분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영과 정미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감독님이랑 처음에 미팅하기 전날 밤에 천밀밀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거기서도 이방인을 다루고 있고 그 이방인이 낯선 곳에 외지에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라면 정말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게 있어서 함께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한참 되게 따스한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다라고 또한 생각을 했었던지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시나리오에 녹아있는 따스함이 좋아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도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생경함이라거나 그 몸에서 계속 느껴지는 긴장감들을 계속 톱파보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이 참고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되게 경탄한다거나 놀라워한다라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 모습을 좀 많이 리마인드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탈북민을 주인공을 하는 여러 기존의 작품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 작품들과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전에 많은 작품들이 차치한다기보다는 그 깊은 내면을 다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더 깊은 고난과 갈등들이 많이 존재하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일상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과 또 제가 20대 젊은 탈북민이라고 하는 한영과 인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인물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탈북민들이 정착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과정,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를 먼저 쓰고 나서 그 탈북민 여성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훨씬 더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더 많았었어요. 뭐 작게 이제 빵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거나 또 회사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 더 심하게는 음식을 먹다가 남기게 되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이걸 남길 수 있냐 라는 말도 한국 남한 사람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은 농담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훨씬 뼈아픈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상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했고, 그 분의 심경으로는 또 이 제이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까지도 이제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서 조금 더 저는 거리감을 두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영화도 이제 아마 보시게 되면 완전히 한영이라는 인물로 완전히 이입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발짝 정도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만나셨을 때 좀 세대별로 다양한 탈북민들도 만나셨다 그러셨었죠? 아, 네. 네, 아무래도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게 20대 젊은 탈북민 여성이다 보니까 20대 젊은 탈북민 분들을 더 만나려고 했었고, 그분들이 겪게 되는 더 이야기에 더 집중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20대에 우리 남한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취업 속에서의 어떤 고난, 생존해야 되는 어떤 것, 강박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동일시돼서 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가져오려고 했었고, 엔딩에서 느끼셨던 기자님께서 느끼셨던 그 질문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영화의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는 베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탈북민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를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을 때 그때 그러면 그분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어떤 그런 질문을 각자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 제목 봤을 때는 어떤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나?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준비하면서 북한 사투리도 썼어야 됐고 중국어도 했어야 됐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농도의 차이가 있는 한국어도 구사를 했었어야 됐는데요. 그때 중국어랑 북한말을 배울 때는 저는 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각국의 문화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 공부나 문화의 공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선생님들께 여쭤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할 때는 일부러 정말 긴장을 더 많이 하고 정말 좀 어색해 보였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어도 외국어를 대하듯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찍고 다시 봤을 때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어딜 가서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됐습니다. 네, 오경아 배우님도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1차원적으로 일단은 대우 봤을 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주인공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일단은 대본을 봤었고 사투리는 저는 일단은 그 사투리 선생님의 친척분 큰 어머님 의 사투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광주 사투리를 쓰는 광주 사람이라서 이 흐름을 제 이 혀에 이렇게 익숙하게 하려고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걱정이 있었던 게 제가 광주 사투리를 쓰는 어떤 배우님을 봤을 때 제가 의인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북한 우리 탈북민들한테 제가 그런 느낌을 줄까봐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걸 조금 안 보이게 하려고 조금 많이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첨언해도 돼요? 네. 이게 말투가 처음에 북한말이랑 중국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게 언니처럼 좀 어색해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말투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한 개인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까지 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언어로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종국에는 그런 마음을 먹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연 배우님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영화 제목이 뒤에 물음표가 없는데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는 모두에게 타인이고 완벽히 이해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한테 내 마음을 내어주고 누가 내 마음을 받아줄까? 에 대한 그냥 물음표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어로 연기를 하고 어눌한 한국어로 연기를 해야 하는 중국 소녀였는데 사실 중국어로 대사를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이게 잘 배우고 선생님께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중국어 대사가 저는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고 어려웠던 건 이제 어눌한 한국어로 이제 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눌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하는 어눌한 중국인을 했을 때 희화화가 될까봐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적으로 유쾌하거나
귀엽거나 이런 건 괜찮지만 제 말투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저희 중국어 선생님과 그리고 실제 중국인 이신 선생님께 제 대사를 다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분들 특유의 이제 불리는 발음이라던가 특유의 살짝 뒤로 먹는 발음이라던가를 좀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캐치하려고 했고, 그 부분 말고는 사실 샤오는 좀 되게 제일 어리고 충동적이고 약간 아이 같은 기질이 있는 아이여서 말하는 것 자체를 뭔가 생각하고 말하기보단 그냥 어느래도 일단 말하고 보는 스타일일 것 같아서 좀 많이 익히려고 혼자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우성빈이. 저는 이제 작품할 때 저한테 도전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투리를 조선족 사투리를 하고 중국어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 들었을 때 되게 즐거웠고요. 어쨌든 인간 우정원이랑 굉장히 다른 걸 하는 거니까 되게 재미있었고, 중국어는 저희 영화에 자문해 주시는 선생님, 공동대 선생님 계셔서 만나면서 배울 수 있었고, 조선족 사투리는 이제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저희 나라에서 이제 학생으로 와 있는 친구를 이제 중대 영화과 거기 가서 만나서 이제 몇 번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언어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또 그렇게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게 또 신선하더라고요. 저랑 환경이 다르게 자라온 사람을 만나는 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한영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영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걸 영화를 통해서 저는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이해해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영이 타지에 와서 사는데 모두가 자신이 한영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모든 걸 내어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는 행동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나 아니면 자신이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이제 경계를 쳐나가면서 한영에게 한둘씩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영에게 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 같다. 영화 마무리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영화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영화의 캐릭터를 구상을 했을 때 지하철에 아까 타고 있었던 두 여성 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즐거운 에너지나 모습이 너무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 일상적인 그 지하철 공간에서 모두가 졸고 있거나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로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이렇게 무미건조한 상황에서 두 분만이 무슨 조명이 이렇게 켜진 것처럼 그러고 계셨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 공간에 뭐 살인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그분들 앞에 서 있었던 그 정도의 거리감에서 이분들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촬영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 밀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어떤 거리감의 앵글과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거리를 한 발짝 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시선일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에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출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랬던 이유들은 단 한 가지였어요. 저도 사장님분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알고는 있었지만 분명히 제 주위에도 있었을 법한데 왜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할까라는 부분이 스스로 의문이었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좀 더 남한 관객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일상적이고 좀 현실적이고
나와 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감대를 얻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이 대본을 받았을 때 그냥 저는 이 대본이 무궁무진한 캐릭터들을 쓸 수 있는데 탈범민이라는 이 사람을 주축으로 두고 이야기를 쓴다는 거가 저는 그게 좀 일단 1번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대본에 제가 끌리는 이유 1번이 이렇게 됐고 근데 거기 안에 한영의 친구 정리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괜찮은 인간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저도 어떻게 이 방위는 아닌데 저도 이렇게 타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생활하다 보면 뭐 서울은 그래도 많은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서울은 그나마 나는데 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좀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정미는 제가 봤을 때 포용을 자기가 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이 친구는 자리, 뭐 어떤 상황, 뭐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던 그런 건 상관 안 하는 애처럼 보였어요. 첫 모습, 첫 인상. 그래서 일단은 정리가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가장 단단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내면이. 그런데 제가 봤던 인터뷰 내용 중에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있던 차이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2019년 가을부터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진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소수자라 하면 되게 솔직히 저희가 포도라고 하고 물으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소수자를 이렇게 뭔가 말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명칭 같아요. 근데 그 명칭에 다양한 인물들이 속했잖아요. 탈북민, 뭐 한물며, 뭐 옛날로 돌아가면 6.25 전쟁 때 뭐 일본에서 오신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미국 군인하고 결혼하신 분들,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성소수자도 있고, 아니면 뭐 장애인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노인분들이 많아지셨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약자 이런 느낌이 소수자한테 포함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왜 굳이 그렇게 나눠야 되나. 그냥 인정하고 그냥 다 같이 살면 되는데 뭔가 다수라고 설정하는 그 사람들이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설정한 그 명칭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런 19년도부터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울타리는 이렇게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거를 이해는 안 해도 그냥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만 알아도 그냥 이게 이렇게 경계선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영화의 매력 같기도 하고 제가 그게 아직까지 관심사예요. 마침 시나리오가 딱 적절하게 갔네요, 배우님께. 일단 설이 언니랑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인연이 좀 있던 사이였는데 처음에 제가 학교 들어가서 언니를 보고 그냥 언니 연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연기라 하면 뭔가 보여줘야 하고 뭔가 내가 한다, 나다 이렇게 막 하는 연기를 주로 배웠어서 어떻게 저렇게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연기라는 걸 하지? 근데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신기하고 멋있었어요, 언니가. 근데 이제 아쉽게도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언니랑 같이 연기해볼 기회가 없었고 언니랑 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좀 연기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팅에 딱 가가지고 한영 역할에 이설 배우 아세요? 네! 저 대학교 동기예요.
제가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에 언니를 만나서 언니랑 같이 중국어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중국에 있었을 때 샤오랑 한영이가 어떻게 지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되게 뭔가 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찍었다기보다 언니랑 같이 즐기면서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설희 언니 말고는 다른 배우분들과는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얼굴을 볼 때마다 샤오를 너무 귀여워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예. 일단 이 캐릭터들 제가 마음에 드는 점은 그 반전이란 용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반전이 있는 역할이죠. 겉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규율이나 도덕적인 걸 잘 지켜나가는 척하지만 사실 회사의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불법을 저질러서 사익을 취하는 네, 그런 면이 좀 마음에 들고 제가 그런 캐릭터에 특화되어 있는 외모인가 봅니다. 뒤로 사기를 쳐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영광에 충실한 그런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뭐 캐릭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려움 겪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받았을 때 저는 그 글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전체적으로 녹아져 있는 어떤 되게 조용한 어떤 고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님이 내가 되게 좋아할 만한 사람이겠다. 되게 제가 느끼기에 매력적인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청아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던 건 이제 한영이 기댈 데가 없을 때 도덕적인 어떤 방법,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불법적으로 사기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뒷구멍으로 빠져나갈 그런 되게 흥미로운 방법, 흥미로운 좀다고 하면 좀 긍정적인 어휘이지만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면에서 청아의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모든 것들을 좀 일도 그렇고 또 주변에 이제 인물 관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뭔가 되게 좀 타인이긴 하지만 그 신변보호경찰관 태부 되게 일적인 뭔가 되게 공적인 관계에서도 상실감을 겪게 되는 모든 그런 상황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게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좀 포함되는 내용인데 탈북민 분들 뵙고 인터뷰했을 때 느꼈던 것이 이 남한 사회의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고립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다시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진짜 홀월단신으로 이곳에 와서 혼자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야기 구조적으로 좀 그 부분들을 하나씩 넣고 싶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탈북민들을 떠나서 20, 30대 또 여성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상실감, 고독감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없어지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 자신으로서 어떻게 서는가에 대한 어떤 성장의 드라마로서 또 구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외영화제 갔을 때도 항상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어디 가는 곳인가 했을 때
제 답변은 항상 계속 일관되어 있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관객분들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겁니다가 항상 답이었는데, 시나리오 썼을 때 정말 초고는 제입북을 하는 것도 쓰기도 했어요. 심지어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쓰고 나서 그 시점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탈북민 여성이 중부 거쳐서 북한으로 재입국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론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민지현 씨라고 사건이 시나리오 쓰고 나서 이제 있었었는데, 좀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정말 왜냐면 방송도 출연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고를 쓰기도 했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일어선 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성장 드라마라고 한다면 좀 더 한영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법으로 살기 위해 남한에 왔던 것처럼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설 배우님이랑도 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 표정이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배우님도 이 장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배우님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읽고 공항에서 촬영을 할 때 조금은 더 밝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해방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누군가의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얼굴들을 많이 담았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굉장히 미묘한 얼굴로 담아주셔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 여쭤봤을 때 그냥 그 얼굴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얼굴이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마음에 드는 장면입니다. 덧붙이시고 싶어요. 굉장히 다양한 테이크로 갔었고, 진짜 더 정확하게 떨어지는 얼굴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관객분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얼굴이길 바라서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비교적 비중 있는 배역으로 이제 영화에서 역할을 맡아서 개봉을 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아까 또 감독님 말씀하신 중에 인간 관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거기 있던 자기를 떠나게 되지 않나? 워딩 비슷한가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디지털화가 되고 이제 팬데믹 되면서 서로한테 거리를 두는 게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내어준다? 라는 어떤 정서가 굉장히 촌스럽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프집에서 알바할 때 그 감독님은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지만, 내가 너한테 어떻게 전액을 가불해줘? 반은 가불해줄 수 있지. 반만 내가 너한테 마음을 내어줄 수 있지. 라는 게 이게 되게 쿨한 이제 지금 시대의 정서가 된 것 같은데, 결국 사람 살리는 건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거 뭐 탈북민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특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보편적인 어떤 지금 정서의 이야기에 와닿을 수 있게 관객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영화를 찍고 이제 다 같이 모이고 했던 시간에서 조금 지난 다음에 개봉을 하는 거여서, 저도 영화를 기다리는 한 관객의 마음으로
개봉이 굉장히 설레고 또 기대가 되고요. 저희 영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대단한 사건이 있거나 대단한 뭔가 깨달음을 주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소외됐다고 느끼고 이방인이라고 느끼시는 분들께 완벽한 휴식처나 안락한 공간은 아니더라도 임시 거처 정도는 되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원이 언니 말처럼 정원이 언니 정원이 언니 말처럼 이런 자리를 갖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기분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우리 세연이 말처럼 이게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누가 아무리 추천을 해도 영화가 잘 안 보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10월 18일, 2023년 10월 18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이 흐름과 같이 가면 좋겠으나 그게 또 아닐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바람은 그냥 저희가 이게 같이 움직이면서 소통할 때 보게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때 나의 바이오리듬 뭔가 사고가 안 맞아도 나중에라도 보게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그런 개봉전의 소감입니다. 네,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영화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어떤 편견의 시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따스함을 전해줄 수 있는 영화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고 났을 때 항상 새로운 인물을 알게 되는 거, 그게 항상 제가 즐겁더라고요. 다른 영화를 들을 때. 근데 제 영화도 혹시 보시고 한영이라는 몰랐던 어떤 인물의 삶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 다양한 또 다른 여기 계신 이방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 30대 청춘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가 탈북민 영화만이 아니라 또 공감할 수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극장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이걸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해도 되겠지요?